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렇죠. S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과거 2016년도에 법인 차원에서 본인 그 S 일단 편의상 S라고 하겠습니다. 네. S로 이제 상표 출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직원 한 명한테 나름 이제 급이 높은 직원한테 야 너 이거 상표 출원 좀 해. S로 상표 출원해 했는데 이 직원이 본인 개인 명의로 출원한 거예요. 말도 안 됐죠. 개인 명의로 출원했는데 개인 명의로 출원해놓고 이 직원이 내부 대표나 뭐 다른 직원이랑 싸워가지고 퇴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2019년에 개인 명의로 등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퇴사한 직원이 해당 상표로 사업을 지방에서 런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직원이 이거 내 상표다. 이 법인이 이제 신규 지점을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딴지를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골 때립니다. 네네. 정말 지금 이 법인은 이 네. 법인 대표님은 저한테 연락 와서 정말 뭐 흐느끼 정도로 힘들다고 네. 너무 힘들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무효 심판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예외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 담당 직원이 원래 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상표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저희 쪽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저희도 그냥 단순히 그냥 출원 하나 하는 것보다 심판 하나 하면 당장 돈이 더 많이 들 수는 있어도 정말 머리 아픕니다. 왜냐면 계속 논리를 짜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상표처럼 미리 하셔야 된다. 손을 이제 이런 얘기니까 손을 진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좀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좀 내용이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렵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난해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사례를 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렇죠. 인블리 쇼핑몰도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인블리라는 건 아마 여기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인블리 쇼핑몰이라고. 이게 이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그 영업을 해가지고 쇼핑몰 하나 크게 세우는 20대 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블리 플러스 그 데일리 이게 뭔가 하면 그 인블리라는 상품을 이제 맨날 입겠다라는 뜻으로 합쳐서 벨리다라는 네이밍을 하고 상표 등록 없이 그냥 써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홍보할 때 블리다라고 많이 써버려요. 근데 블리다라는 또 다른 의류 쪽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불리다. 네. 이거 우리 상표랑 비슷하다고. 이제 경고장 보내고 딴지를 먹어요. 근데 이분들은 벌써 2016년도에 등록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출원하고. 근데 보시면 이제 벨리다, 인블리, 블리다 어떤 거 같으십니까? 이거가 침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인블리의 블리다가 이 선행 블리다 이 회사 상표를 침해를 한 걸까요? 아니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변리사들은 거의 열이면 100명, 99명이 침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표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건데 발음이 비슷하면 문자가 조금 달라도 다 잡아냅니다. 이번에 이제 나연구소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연구소 말고 이제 너연구소, 이제 나연구원 이런 걸로 누군가 출원하잖아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법인까지 다, 그러니까 일반인 수요자가 딱 봤을 때 불리다? 이게 이건가? 라고 약간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일반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면 바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오해의 그렇죠. 여지를 혼돈을 줄 수 있으면.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변명을 해도 절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무시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 깜빵합니다. 진짜 깜빵 가요. 물론 뭐 여기서도 굉장히 이
상표를 뭐 더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주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겠죠. 아, 이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인블리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 인블리 그쪽은? 인블리 네,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 아, 걸로 진행 알고 중. 있어요. 아유, 참. 네, 우리 아버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좀 논란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지는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네. 뭐 먹는 것에 공포가 피웠던가 모르겠습니다. 그 하여튼 네. 그런 일 때문에 한번 크게 지탄받고 뭐 사과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별사들이 볼 때는 침해입니다. 어. 명백하게. 그 이제 상표 이제 상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왜냐하면 그 상호를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상표랑 상호는 그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완전 상이합니다. 특허청, 상호는 그냥 등기소에서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상호는 약간 이름에 더 가까워요. 사람 이름에 더 가까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상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이름을 선점해 버리면 독점 배타권이 생겨서 네. 제3자가 그걸 못 쓰게, 그것도 유사범위까지 못 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근데 상호는 내가 등록해놨다고 해도 그거를 제3자가 쓴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 상표에 강한 권한을 주냐. 상표는 돈도 들어가고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서 거의 뭐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등록까지. 네. 왜냐면 그만큼 굉장히 이 상표 독점 메타적 권리라는 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표는 이제 뭐 존속 기한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정부기관이 어디고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쟁사 상표를 침해했을 때 그 경고 그다음에 이 상표를 근거로 뭐 소송 걸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강한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네,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라고 했는데 상호는 이제 상표법상 이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상호 등록만으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는 그냥 해당 지역 내에서 그냥 뭐 마치 그냥 이번에 뭐 어떤 거에 비유를 주면 될까요? 그냥 뭐 네. 정부의 뭐 마스크를 타든 뭐 이렇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상호만 등록됐다고 안심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코 다칩니다 진짜. 그래서 상호는 근데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상호를 등록을 했으면 바로 상표를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제 돈이 되는 상표 넘어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이제 상표는 뭐 자신의 브랜드 독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아까도 타사로부터 상표권 공급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 향상, 이게 이제 돈이 되는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 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고, 프랜차이즈를 나중에 크게 하시려면 상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 없으면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자, 그런데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명에 대한 것도 출원 가능하고, 네. 회사명 자체, 그러니까 상호도 출원 가능하고, 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 서비스에 이름이 있다면 네. 그 서비스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 이제 삼성이나 LG 쿠팡 같은 경우에 이 회사들이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표 출원을 했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출원 말고 등록된 기준만 말씀드리면 삼성 한 8,000개 정도 되고 있어요. 8,000개요? 8,000개.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따라 쓰겠어요. 그렇죠. 써버리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데 절대 못씁니다. 네. 모든 분야에 다 출원을 해놨기 때문에. LG 못지않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6,000개. 등록된 것만 6,000개입니다. 등록된 것만. 쿠팡은 이제 신생회사잖아요. 제가 대표님께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출원까지 합치면 1,500개가 정도가 되고 등록된 것만 해도 지금 1,500개가 넘어가요. 그냥 정말 촘촘하게 모든 걸 다 보호시켜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쿠팡, LG,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못 쓰도록 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무슨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회사가 커지려면, 회사가 잘 되려면 이제 이런 브랜드 보호부터 잘 돼 있어야지 저렇게 크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뭐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삼성이라는 이미 확고한 브랜드가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아까 뭐 역공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갤럭시 폰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 네네네. 네, 갤럭시로도 등록을 받고 삼성 갤럭시로도 등록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촘촘하게 그냥 침해 여지를 구멍만큼도 안 만들어 봅니다. 그냥 삼성 같은 데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는데 네. 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분쟁 생기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그냥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삭제해버리니까. 미연을 방지하는 네. 차원에서. 네. 야. 저희도 RPM이라는 것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도 그 벨리스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등록 진행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잘 될 거라는 자신감도 있고 잘 됐을 때 어떤 그 브랜드 보호를 강하게 하고 싶은 의미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 그 돈으로 나중에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가지금 뭐 해결, 현물 출자, 뭐 취직금 획득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상표는 이제 돈이다라는 것의 이제 핵심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두가 굉장히 길었어요.